항소심 판결은 이런 점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집사TV의 손해배상과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게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통지를 받으면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부과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같은 보험사에 상해보험에 가입해 뒀다가 그 이후에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상해보험에 대해서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이 쟁점이 돼서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A씨는 2011년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를 몰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없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했죠. 그래서 이륜차 부담보 특약 이런 거 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7년쯤 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자동차를 팔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사에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게 됐죠. 그리고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도 보험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A씨는 오토바이를 산지 단 보름 만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A씨가 사망한 이후에 A씨의 유족들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요, 오토바이 사용 사실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유족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했죠. 제가 의뢰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1심에서부터 저희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상법이나 약관에 따르면 이 통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A씨가 이륜차를 타게 되면서 같은 보험사에 이륜차 보험을 가입을 했으니까 그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해보험에 대한 오토바이 사용 사실 통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1심 소송이 진행됐는데 안타깝게도 1심 법원은 보험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근거가요, 보험사 내에 있는 상해보험 부서와 자동차 보험 부서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도로 오토바이 사용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조금 납득이 가지 않지만 1심 판사님이 마음대로 판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된 예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서 보험회사 내부의 부서 간에 정보 공유가 당연히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죠. 이 판결을 토대로 해서 1심 판사님께서는 보험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대법원 판결은 저희 사건과는 사실은 조금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 영상에서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과 제가 둘 다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유족을 설득을 해서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행히도요,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피보험자가 이륜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회사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험회사에게 뭔가 통지를 할 때 어느 부서를 정해서 우편을 보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은 이런 점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을 정리해보면 상해보험에 가입해 뒀다가 그 이후에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물론 같은 보험사요, 그런 경우에는 이륜차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상해보험에 대해서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보험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험사 내부의 부서가 그 정보를 인지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보험사가 영리활동을 위해서 덩치가 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험회사나 혹은 피보험자 쪽에 어느 일방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불이익은 보험사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판결이 말씀드린 부분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 싶은 부분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험금 분쟁이 많은 장르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셨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